서촌이 전문직 중인들이 주로 모여 살던 곳이었다고 한다면 이곳 북촌은 집권층 사대부들이 주로 이렇게 모여 살던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어떤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이런 3.1운동의 주요 담론들이 시작된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서촌이 경복궁 서쪽에 있어서 서촌이라고 한다면 북촌은 경복궁 북쪽이 아니라 청계천 북쪽에 있어서 북촌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오늘 이 독립기념관에서 소개하는 나라사랑 역사의 길 코스를 따라서 이렇게 북촌 여행을 한번 해볼 건데요. 3.1운동의 대가 최우석 선생님을 모시고 북촌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우석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코스로 저희가 가볼 곳은 중앙고등학교입니다. 1910년대에는 중앙학교라는 명칭으로 불렸었는데요. 여기가 중요한 거는 1910년대가 일제에 의해서 무단 통치가 이루어졌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사회적 억압이 심했기 때문에 사실상 작동할 수 있었던 주체들이 종교와 학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교 교장이었던 송진우 선생을 비롯해서 교사,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3.1운동에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었죠. 사실 여기가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1월 20일경에 이곳에 일본 유학생이었던 송계백이라는 학생이 28 독립선언서 초안을 가지고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든 한국의 이제 여러 사회 저명 인사들이 3.1 독립운동을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제 다음 코스로 가보시죠. 두 번째 장소인 김성수 선생 옛집인데요. 인촌 김성수 선생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네, 인촌 김성수 선생은 우리가 방금 다녀온 중앙학교의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동아일보 설립자이기도 해서 교육계, 언론계, 그리고 경제계에서 상당히 일제강점기 때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이분은 참 안타깝게도 일제 말기에 친일을 한 혐의 때문에 독립유공자는 아니신데 여하튼 그런 사회적 명망가셨기 때문에 이 집을 중심으로 3.1운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거죠. 현재도 그 집 형태가 많이 남아 있어서 뭔가 개방이 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개인 소유여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손병희 선생 집터인데요. 집이 어디 있었는지 하나도 자취가 남아있진 않죠. 손병희 선생은 3.1운동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천도교회 교주셨죠. 사실 여기에서 3.1운동 당시 2월 28일 날 모여서 민족배 대표들이 마지막 협의를 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탁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할지 태화관에서 할지 이런 논의들이 벌어졌던 거죠. 여기가 보성사터입니다. 보성사라는 거는 보성학교에 딸려있던 출판사예요. 근데 이 출판사가 보성학교를 천도교에서 운영하면서 천도교 산하의 출판사처럼 활용됐던 거죠. 1919년 당시에 이곳에서 3.1운동의 독립선언서와 그리고 조선독립신문이라는 지하신문이 발행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조계사 경내에 들어와 있는데 이 회나무가 오래된 나무고 보성학교, 보성사가 있던 시절부터 있던 나무여서 이 나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쯤이 이제 보성사가 실제로 있었던 터라고 확인됩니다. 여기가 3.1 독립선언이 이루어졌던 태화관 자리입니다. 사실 탁골공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기다렸는데 민족 대표들은 그 학생들 사이에서 독립선언을 하면 뭔가 운동이 격해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장소를 분리했었어요. 그래서 민족 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여서 이제 독립선언을 했었고요.
지금은 태화 빌딩이라는 이름으로 태화라는 이름이 남아서 그 장소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1919년 당시에 여기 소유주가 이완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완용 집에서 독립선언을 한다는, 친일파 이완용 집에서 독립선언을 했다는 되게 특이한 사항이 있었던 거죠. 이쪽 안쪽에 보면 민속기록화라는 것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민족 대표들이 잘 모여서 독립선언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기독교 학생들이 3.1운동을 준비했던 장소입니다. 당시에 학생들은 3월 1일과 3월 5일에 만세 시위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3월 3일에 있었던 고종장례식을 기점으로 전후에 만세 시위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세의 소식을 듣게 하고 3.1운동이 전국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응축하면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됐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919년 당시에 이제 본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를 했던 장소도 보존돼 있고 상당히 3.1운동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민족 대표들이 학생들한테 여기에서 할 거다라는 얘기를 안 해줘서 학생들은 여기에 이제 그래서 왜 민족 대표들이 안 오지? 라고 상당히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순간 한 사람이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해요. 그리고 만세 시위가 서울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라사랑 역사의 길 코스를 따라서 3.1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북촌 코스 탐방을 해봤습니다. 북촌이 궁궐 근처에 굉장히 유서가 깊은 동네이니만큼 저희가 오늘 탐방한 코스들 이외에도 다양한 역사적 장소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북촌에 놀러 오신다면 이런 역사적 장소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관심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